18번부터 이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형 레일의 한쪽 끝에 공을 놨다. 그럼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죠? 운동에 대해서 지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들어왔네요. 같은 반원형 레일에서 P점의 높이 H를 크게 하면 당연히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H인데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당연히 바닥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네. 이걸 에너지 구조 법칙으로 생각해 보면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을 바뀌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크면 아래에서 운동 에너지도 클 겁니다. 4번 P점과 R점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이다. 이거 좀 어렵죠? 4번 우선 보기 놓고 4번부터 보면 Q점에서 R자임은 제일 아래쪽에서 이 공이 받는 R자임은 0이다 라고 했는데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 중력하고 수직항이 같아서 R자임이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R자임이 0이면 이 물체는 운동방향 바뀌지 않고 등속 직선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이 운동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중력과 수직항력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냐면 수직항이 더 커서 R자임이 위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번은 이제 풀 수 있죠. 이 Q점에서 R자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는 거는 가속도 방향도 위쪽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최고점에서는 정지했다가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정지 있는 놈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가속도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접선 방향, 이 방향의 가속도를 받고 여기서는 이 방향의 가속도를 받으니까 가속도의 방향 같지 않죠. 반대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은 아닌 거죠. 접선 방향과 이쪽 방향. 근데 만약에 R점이 있잖아요. R자임이? R점. R점. 그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쫙 피면은 그래서는 R점이 0인 거예요. 쫙 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이제 이런 쫙 줘버리고. R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피면 네. 그렇죠. 쭉 피면 운동관이 바뀌지 않고 쭉 등속 직선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간부터 곡선이 아닌 수평인 순간부터는 R자임 0이죠. 등속 직선으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R점이. 그렇죠. R자임 있어야 돼. 운동관이 바뀐 거니까. 자, 조금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18번. 그 다음에 19번. 수레를 연결한 실이 수레를 끄는 힘의 비, 즉 실의 장력 F1, F2, F3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 19번을 보면 질량이 3kg 1kg 2kg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잡아 끌고 있잖아요. 잡아 끌면 이놈이 같이 움직일 거야. 가속도도 같겠죠. 속도도 같고 각도도 같을 텐데 여기에 걸리는 실의 장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세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 보면 됩니다. 이 세 덩어리 6kg짜리를 예를 들어 가속도 A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6kg짜리에 작용하는 R자임이 이 실에 걸린 장력이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A가 요 실에 걸린 장력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운데 있는 실, 이 실에 걸린 장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두 개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3kg과 2kg, 4kg에 작용하는 R자임, 즉 4kg 곱하기 가속도 A 하면 이게 요 실에 걸린 장력이 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 제일 뒤에 있는 3kg짜리만 보는 거지. 그래서 3kg 곱하기 가속도 이게 3kg의 R자 힘이자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력의 B, F1, F2, F3의 B는 5번. 3대 4대 6이 되겠다.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저번이 소수가. 자, 20번을 보죠. 그림 가 상황은 수평면에서 이걸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 상황. 나 상황은
빗면에서 이걸 끌고 있단 말이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떤 경우에 더 많은 힘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어. 아 상황. 그렇지. 나 상황에서도 끄는데 더 많은 힘이 들 것 같잖아요. 이때 힘을 FA, 이때 힘을 FB라고 했습니다. FB가 더 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 문제 선택지에서 이제 뭐가 나와있냐면 가에서 보기 선택지 가에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B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크다. 우선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둘 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등속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에서 마찰력은 FA라고 봤다고 할 수 있겠네. 그지? 마찰력과 끄는 힘이 같아서 등속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B 상황에서는 마찰력이 있을 텐데, 마찰력이 있을 텐데, 뭐도 또 존재합니까? 중력의 이쪽 성분의 크기도 존재하죠. 그걸 뭐라고 할까? 중력의 이쪽 성분이니까 mg 뭐 x라고 표현해볼까요? mgx 뭐 mgx 좀 이상하다. 뭐라고 할까? 힘 F니까 FF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뭐라고 해볼까요? F'이라고 해서 F'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B 상황에서는 이 세 개가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에서 나 A의 작용한 마찰력은 B의 작용한 마찰력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 F는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런데 마찰 계수가 문제에서 보니까 마찰 개수는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접촉면에 닫힌 정도는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직항력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직항력은 중력만큼 수직항력이 나오고 여기서는 중력보다 더 적은 크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가 맞네요. 가로 맞습니다. 다음번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FA와 크게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맞죠? 이미 미리 알아본 바와 같이 나번도 맞고요. 4번도 맞고 나번도 맞네. 뭐야 그럼 답이 3번이잖아. 그죠? 다번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힘 FB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 그렇지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죠. 요 두 개는 작용 반작 관계가 아니죠. 작용점이 우선 같은 물체 있고요. 더해서 0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해서 0이 되면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힘의 평형도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왜 이런 짓이래요? 우리 다 써야 되는 거. 자, 빗면에 마찰이 없는 빗면에 마찰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안 나있구나. 어떤 빗면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가만 놔뒀더니 여기 쭉 내려가는데 물통이 쭉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내려가더라. 그런데 이 물이 이루는 이 수면이 지면과 수평하게 이루더라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좀 이런 상황들은 너무 이상한. 결과를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면이 지면과 평행을 이룰까? 만약에 이 수조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당연히 중력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수면을 형성할 테고요. 그 수면은 지면과 수평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도 정지한 상황하고 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단 말이야.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수평을 이룹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럼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 운동하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 이 물통을 올려놓고 가속도 운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수면이 어떻게 되냐? 빗면과 수평을 이루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우선은 결과를 외우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가속 운동하면 관성력이라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게 돼서 중력과 관성력이 합해진 방향으로 겉보기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 입장에서는 중력이 이쪽 방에 되는 거야.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물통은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물통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물통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 등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같다는 건데 마찰력이 이쪽 방향의 힘이죠.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중력의 중력의 빗면 방향의 불력이 같다는 거지. 마찰력과 중력의 빗면의 수평한 성분 그게 같다는 거지 중력과 같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물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물통은 등가속도는 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크던 작던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지는 대신에 마찰도 커지게 되죠. 수직근도 증가해서.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 가속도의 크기 똑같고 또는 이게 등속운동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등속운동한다 라고 해줘야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21번. 선생님 답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 근데 자, 22번 이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에 두 물체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가만 놔두면 마찰이 없으니까 쑥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경사가 달라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놈이 A인데 A는 더 빠른 가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놈은 더 느린 가속도로 움직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의 장력이 걸리겠지. 그전에는 실의 장력이 안 걸립니다. 두 개가 같은 가속도로 가니까 둘 사이에 서로 상대적인 속도가 똑같이 가단 말이에요. 힐이 없다 할지라도 같은 속도로 갑니다. 매 순간순간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는 일정히 유지돼. 그러니까 실의 장력이 걸릴 이유가 없어.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사면에 있을 때는 실의 장력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나 상황에서는 A랑 A가 먼저 경사가 급한 곳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놈이 빨라지고 이놈은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의 장력이 걸리게 됩니다. 실에 의해서 결국 속도는 같게 되는데 실의 속력은 빠르기는 같은데 실의 장력이 걸리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나 상황에서는. 자, 선택지를 보면 나에서 A와 B의 속도는 같다. 속도 빠르게 쌤이 아까 설명할 때 빠르기는 같다고 했는데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고 속도는 방향까지 뭘 해줘야 되잖아요. B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야.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속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술에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다에서 가장 크다. 알자 힘은 뭘 생각해보면 돼? F는 MA에서 알자 힘은 가속도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가속도 가장 큰 놈이 알자 힘이 가장 큰 거야. 기울기가 가장 큰 다가 알자 힘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 수레를 연결한 실의 장력은 가와 다에서는 제로다. 나에서만 장력이 걸린다. 그러니까 나에서 장력이 가장 크다. 맞죠? 이렇게 해서 22번을 풀이했고요. 그 다음 23번. 고정도를에 2개 하고 움직도를에 하나. 도를의 무게는 다 무시하죠. 그리고 A와 B가 같은 질량을 가진 A가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30분 일찍 끝내는 거 생각했습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끝내요. 자, 3kg이 이렇게 있을 때 3kg의 중력은 30N이죠. 그러면 잡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30N의 힘이 15N 돼서
A를 15N만큼 위로 끄는 힘이 생길 거란 말이야. 잡고 있는 선 놓는 순간. 근데 A의 중력은 최대 10N, B도 마찬가지로 최대 10N이니까 A와 B가 위로 끌려 올라가고 C는 아래로 내려온다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때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을 A와 B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을 T라고 놓고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A는 올라가겠죠? A에 대한 식을 써볼까요? A에 대한 식. A는 T라는 힘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중력도 있죠? 중력 10N.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써보면 T-10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식을 세워볼까요? C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이 장력이 T니까 이 도래를 TT만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고, 즉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T의 2배인 2T가 되고, C에 대해서 중력 30과 위로 2T가 작용하고 아래로 가속도하니까 30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30-2T는 질량 3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A가 1m 올라가면 똑같이 대칭적으로 B도 1m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이 1m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는 1m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A가 올라가는 거리와 C가 내려간 거리가 같게 됩니다. B가 이쪽에서 같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똑같은 가속도 A로 써줄 수 있다.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해서 암산해서 풀어볼까요? 요거 2배에서 더해줘 봅시다. 그럼 T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10은 5A, A는 2m/s 제곱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T가 얼마 나오나요? T는 12N이 나오죠? 여기다 2 집어넣어봐. 12N. 그래서 가속도는 2m/s 제곱, 장력은 12N이다. 자, 잡고 있던 선을 넣은 후 A, B, C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C의 이동거리는 이동거리 똑같다고 그랬죠. 가속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C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맞네요. 쌍번이 맞네. C에 연결된 실의 장력. C에 연결된 실의 장력은 이쪽 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2T잖아. 그래서 24N이 되겠습니다. A와 B 연결된 실의 장력은 12N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죠.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24번, 25번. 아, 드디어 좋은데. 그렇지.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고. 한기를 좀 할까요? 한 개만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너무 졸린 것 같아요. 확인시키세요. 우와, 진짜 되게 밝다. 엄청 맑은 거 봐요. 자, 뜨거워. 뜨거워. 여기 엄청 뜨거워. 손에 들 정도야? 자, 24번.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겠죠? A, B 두 물체, 질량은 1kg, 1kg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놈을 위로 잡아당겨서 위로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냐? 5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이게 AB가 물체가 아니라 줄의 이름이네요. 요 실의 장력을 TA, 요 실의 장력을 T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전체를 우선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A의 장력을 구하는 거죠. 자,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TA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 되겠지. 그럼 F는 MA식을 세워주는 거죠. F는 MA. TA-20N은 질량 2kg이죠. 가속도 5다. 문제에서 가속도가 되었으니까. 그럼 TA는 얼마가 됩니까? 30N이 되죠. 30N. 그럼 TB에 대해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요것만 설정하고 이 아래에 있는 물체 1kg 대도만 똑같은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TB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고 중력은 10N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F는 의식을 세워보면 TB-10은 1 곱하기 5 TB는 15N. A와 B의 장력 30N, 15N. 답이 5번이 됩니다. 마지막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뜻이 뭐야? 오, 쥐요, 드디어. 시험 때 다 찍고 싶다. 자, 그린 가는 3kg짜리를 이렇게 놔뒀더니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했다는 거야. 등속도 운동. 등속도도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리는 거 알짜임 0이라는 걸 떠올리면 되죠. 중력의 3kg에 작용한 중력의 이쪽 성분이 마찰력과 크게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등속도라는 걸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상황은 이 경사면에 똑같은 강도 세타인데 3kg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만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도정도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2kg짜리를 매달았다는 거야. 2kg짜리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찰력은 동일하게 작용할 테고 3kg에 작용한 중력의 수평성분, 뒷면에 날아가는 성분도 결국 같아질 테고요. 추가적으로 이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20N이 새로 생긴 거지. 그럼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이 3kg과 2kg 이 전체에 대해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F는 MA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체 질량이 5kg이죠.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R자는 얼마일까?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마찰력은 이거와 서로 상쇄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R자는 20이 되죠. 그래서 가속도 A는 4m/s 제곱이 된다. 자, 물체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맞네요. 추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8N이다. 자, 추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나 물체가 추를 당기는 힘이나 그건 결국 이 실의 장력 T라고 볼 수 있죠.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식을 세웠죠. 2kg에 대한 식을 세워봅시다. F는 MA, 질량이 2kg. R자임은 20-T가 되겠죠. 가속도는 이미 구한 거 4. T는 얼마가 됩니까? 12N. 장력 T는 12N이지 18N이 아니죠.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0.5m 낙하했을 때 속력을 가속도를 가지고 풀 수 있겠죠.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0.5m 낙하했다. 처음에는 정지했었다. 나중 속도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야. 등가속도는 방정식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식을 쓰면 되겠네요. 이 가속도가 4다. 0.5만큼 내려왔다. 나중 속도가 얼마일까? 처음 속도는 0이다. 정지상태 수발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V는 2m/s 제곱이 되죠. 그래서 물체 속력은 2m/s 제곱인데 4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물체가 당기는 힘도 틀렸고 물체의 가속도는 맞았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를 풀이했습니다.